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농상속공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부모님이 하시던 농업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부터는 특별히 영농과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들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순서인 영농상속공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영농상속분에 대한 가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다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고 그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버지의 총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고 이 중 농지가 20억에 해당된다면 그 30억 중에서 일단 농지에 대한 가액인 20억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과표를 줄인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 와서 최대 공제 금액이 20억에서 30억으로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인 재산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농상속공제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 요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농상속공제는 일단 사망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을 보자면,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까지 8년간 계속 제촌 작용을 해야 하고 소득은 연 3,7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짧은 한 문장에서 4가지 요건이 모두 나왔는데요. 첫째, 기간. 둘째, 거주. 셋째, 영농. 넷째, 소득 요건입니다. 8년간 계속이라는 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간 계속해서 제촌을 하고 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냥 8년이 아니라 계속된 8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끊김이 없어야 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이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인 제촌이라는 말은 피상속인이 그 농지가 있는 주소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이는 아무리 두 지역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군 안에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르지만 옆에 있는 군에 속해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두 지역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군에 속해 있어도 30km 안에만 있으면 제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건인 작용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 세법상 자경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하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해도 안 되고 자식이 해도 안 되고 세대원 중에서 어느 누가 해도 안 되고 오로지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인데요. 이건 뭐냐면 영농에 종사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합해서 연 3,700만원 미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그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면 이는 진짜 농업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세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사업소득은 모든 사업소득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기타 다른 영농업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그 농사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소득들도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사망일이죠. 이날로부터 소급해서 2년간 계속해서 제촌자경을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연 3,700 미만이 돼야 합니다. 8년이 2년으로 바뀐 것 말고는 피상속인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연 3,700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는 해당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요건 때문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8년 또는 2년이라는 기간이 그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요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 이후에 상속인은 5년 동안 똑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연 3,7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제촌 자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도 5년 동안은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상속인이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연 3,700만원 이상을 번다거나 아니면 제촌 자경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대로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자도 같이 물게 됩니다. 이처럼 제촌자경 3,700이라는 이 요건은 세법에서는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데 앞으로 세제 파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이 영농상속 공제는 제가 지금 편의상 농업의 관점에서 농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 해당하는 이 모든 내용은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어업, 축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그 해당 자산도 농지뿐만 아니라 초지나 산림지, 축사용지, 어업용지, 어선 이런 자산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농업으로만 대체를 한 것입니다. 네, 이상
영농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영농 가업을 이어받는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그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제 혜택은 금전적인 문제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영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농지 전문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